2022 카타르 월드컵 사우디의 아르헨티나전 승리에 이어서 일본의 독일전 승리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특유의 그런 그 섬세한 패스 축구가 아닌 정말 일본답지 않았던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 팀 같지 않았던 승리를 거뒀어요. 맞습니다. 일본이라면은 우리가 익히 간결한 패스의 조직적인 축구를 티키타카라고 우리가 많이들 말하죠. 그런 축구를 많이 펼쳤는데 이번 독일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은 무조건 지키는 축구, 그리고 후반전은 역습에 의한 공격, 기존의 일본 축구와는 전혀 다른 축구였습니다. 저희도 경기를 이제 함께 보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본 축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기자들인 우리보다는 그렇죠. 일본의 현지에 있는 일본의 축구 전문 기자의 분석이 좀 궁금한데요. 네. 김성진 기자가 또 굉장히 막역하게 알고 있는 일본 기자가 있죠? 네, 제가 오랫동안 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의 축구 전문 기자 요시아키 에이지상이 있는데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아요. 또 사실 전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카자나 기자하고 이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일본에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요시아키 에이지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네, 먼저 오늘 경기에 대한 경기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 대박, 진짜 냉정한 또 점수를 분석보다 감정적인 기쁨이 좀 앞서가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또 한국이 과거에 월드컵 본선 대회에서 독일을 3번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일본이 처음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60년대 또 사실상 독일한테 를 배웠었다고 해도 거의 아닌 만큼 또 그런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60년대 또 멕시코 월드컵 때 금메달 클라마 감독이 계셨고 70년대 후반부터 그데라 야스히코 선수가 독일에서 활약을 했고 90년대 그 J리그 7번 때 완전 독일을 좀 롤 모델로 삼았고 그다음에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일본 선수가 많이 활약을 하고요. 또 그런 상대를 진짜 이겼다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경기가 한국이 또 2018년에 만든 가장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또 후반전에 특히 또 독일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때마다 우리가 살아났거든요.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저도 가장의 기적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 4년 전에 한국이 독일에 이기면서 카잔의 기적을 썼는데요. 이 부분이 일본의 자신감이 되었는지요? 그 이야기가 사실 많이는 안 나왔는데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세정 선수를 좀 더 인터뷰를 해서 그런 또 과정이었는지를 더 살펴봤으니까 특히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시다 선수가 4년 전에 한국이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해볼 만한다는 또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 경기 선발 어떻게 보셨나요?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가 많았었는데 그중에 결국 전반전 멤버에서는 수비형 모리타 선수가 빠진 영향이 컸다고 좀 봅니다. 사실은 전반전에 또 보셨다시피 압도적인 실력 차가 있어 보였습니다. 독일이 피지컬뿐만 아니라 공격 시에 좋은 위치 관계를 수비 시에서도 살리고 좋은 압박을 했는데 사실 또 일본이 그럴 경우에는 경기 흐름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또 리듬을 또 뒤에 다시 잡는 그런 경기 운영을 잘했는데 그것도 좀 오늘 전반전에는 아예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모리타 선수 그러니까 수비형 위치에서 또 피지컬도 잘하고 그다음에 좀 또 골키핑도 잘하고 그런 선수가 없었던 영향을 많이 좀 느꼈습니다. 원톱으로 뛴 마에다 선수의 활약도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봤을 땐 전반전에 또 압박을 주면서 수비수를 좀 더 소모를 시켰고 사실상 오늘 역할은 또 후반전 교체 선수들에 대한
주치 선수들과의 또 총플레이를 했었다고 좀 봐야죠. 또 전반전에 또 긴장감 넘치는 또 일본 선수 팀 내 분위기가 있었고 독일의 또 압도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사실 또 그거에 대한 희생양이 됐다고 좀 더 봐야죠. 오늘 마이나 선수는 또 그래도 출전 선수나 그 벤치에 있는 선수 모든 선수가 저 승리에 기여한 결과니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후반전에 도미아스 선수가 교체 출전하면서 4백에서 3백으로 전술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술 변화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사실 모리아스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3백을 안 썼습니다. 사실 소속팀 히로시마 감독 시절에는 제리 감독 그 시절에는 많이 썼는데 사실 또 독일 쪽도 그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나 싶습니다. 잘 또 그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도미아스 선수 외 나머지 교체 선수는 모두 공격수로 투입이 됐는데 이러한 공격적인 선수 교체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마에다 선수를 포함해서 일본 공격수 모두가 다 돌파력, 뒷공간 침투, 압박 그런 걸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기존의 일본 스타일은 아닌 선수라고 좀 더 할 수가 있죠. 또 그것이 바로 모리아스 감독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수석 코치로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이번 초평성을 보면서 본인이 좀 분석하고 좀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공격 라인에 그동안 치중으로 뛰었던 오사코 선수 포스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죠. 그런 선수를 아예 대회를 하면서도 고집한 스타일이 본선 대회에서 발휘가 됐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이 선수 시절이었죠. 1993년에 도하의 비극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 도하의 비극을 겪었던 인물이 오늘 도하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또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기만 또 보고 이제 또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사실 도하의 기적이라는 말은 당시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네요. 나중에 또 일본 언론들이 오늘의 이 승리를 뭐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또 그런 관심도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 내에서 모리아스 감독의 평가가 궁금합니다. 지난해까지 올림픽 팀을 겸임했는데 도쿄올림픽에서는 실패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임기를 채웠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본인이 지향하는 스타일이 빌트업, 카운터 둘 다 상황에 맞게 하자는 또 그 방향성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좀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일본 축구협회는 그 러시아 월드컵 이후 그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그 4년 동안 국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고 견임 감독 그런 시도를 해보자는 또 실험을 하는 거죠.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할리호지치 감독 때도 그런 뭔가 실험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4년 동안 그걸 뭐 해내자는 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유럽파 그다음에 해외파 선수들이 많은 가운데 선수 소집하는 것도 일일이 또 스케줄도 확인해야 되고 또 많이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그런 부분에 협회가 또 국내 감독이 있으면은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선수단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8명이나 되는데 이 부분도 오늘 독일전 승리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는 카마타 선수는 또 대회를 앞두고 또 독일 상대로 해볼 만한다는 또 말을 했었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그때 당시는 또 우리가 좀 별로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 물론 그런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의 또 그런 자신감도 있지만 또 오늘 추가골 넣은 아사노 선수가 경기 후 꾸준히 쌓은 게 오늘의 승리 요인이라고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전반전에 밀린 상황도 참고 만의 기회를 노렸던 것이 승리의 원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감독적인 부분이라도 독일에서 뛰는 선수가 많다는 심리가 그렇게 작용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일본이 다음 경기가 코스타리카전입니다. 코스타리카전을 이기면은 16강 진출에 굉장히 유리해질 것 같은데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 일본 축구 역사상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도 그 첫 경기 때 브라질을 이기면서 결국 조별리그 탈락된 역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또 코스타리카도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되고요. 그 나라를 이겨야하지만이 우리가 16강 진출에 대한 또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또 오늘만큼 좀 더 우리 환호를 하고, 내일부터 코스타리카 분석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요시자키 에이지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올림픽 얘기도 했지만 분명히 강팀을 꺾는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제 독일이 한 경기를 졌다고 해도 2차전을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이제 스페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전반전 끝난 시점에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3대0으로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경기력을 살짝 보니까 솔직히 이제 1차전의 일본의 경기력이라면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이 독일과 했던 것처럼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코스타리카에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타리카도 16강 진출을 위해서는 분명히 반전을 노릴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일본이 코스타리카를 이기고 2승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16강이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만약 독일이 스페인을 이기고 마지막 경기 코스타리카전을 이기고 이럴 경우에는 세 팀이 2승 1패가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보면 일본이 지금 독일을 이겼고 코스타리카까지 이긴다고 하더라도 스페인과 마지막 경기에 패할 경우 2승 1패가 되고, 그 스페인 입장에서는 코스타리카가 이기고 독일에게 지고 일본을 이기면 2승 1패, 그리고 독일이 일본에 졌지만 스페인을 이기고 코스타리카를 이기면 또 2승 1패. 그렇죠. 3패 팀이 코스타리카가 될 경우에는 물리고 물려서 골드 7차까지 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본이 독일을 상대로 한 골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이기더라도 좀 많은 골을 넣고 맞습니다. 이겨야 되거나, 스페인에게 만약에 진다면 최대한 적은 골을 내주고 줘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데요. 어찌 됐거나 이제 일본이 독일을 이겼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가정해도 유리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첫 경기를 승리했다는 거는 분명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 2차전 코스타리카전이 이제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대진 스케줄상 좋은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을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이 좋은 결과를 낸다면은 3차전 스페인전을 비록 패하더라도 충분히 2승 1패로 16강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는 오는 주말이죠. 11월 27일 일요일 저녁 7시, 아주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는데요. 이 경기를 지켜보고 나서 또 일본 축구 전문 기자인 또 요시자키 에이지 상을 좀 연결해서 생생한 정보, 깊이 있는 정보, 냉정한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TV는 계속해서 또 김성진 기자와 함께 현장 취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